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월 3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장전 마지막 결승전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 체크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래도 휴장전 마지막 경마일에다가 주로까지 젖은 주로 예측이 되니까요. 혼전도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 바로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과천에서 구경주의 올 시즌 두 번째 대상 경주죠.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앞말 장거리 강자가 어떤 말이 될지 저희가 방송 후반부 서울 구경주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 상세하게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1700 첫 도전을 치르고 있지만 사실상 선두권 2주 정도를 배제하곤 레이스 이름도 크게 부담은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주폭 자체에서 아직 한계 없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가벼웠던 걸음을 유지해줬던 10번마 글로벌 축제는 저는 여기서도 강조드릴 겁니다. 무거웠던 부중을 달고도 직전 선행을 성공했었던 3번 킹포스에는 강력했던 스피드와 이번 훈련 시에도 상태감 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1700m라면 더군다나 인코스에서 자기만의 페이스도 유지해준다면 매번 걸음을 남겨오고 있는 2번마 금전복 캡틴은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4번 시우 더 다운트랙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거리가 우선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서 싸울 가능성까지 매우 높은 편성으로 판단하는 만큼 직선에서 강점인 추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이번 편성에서 능력 발휘 가능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최근 컨디션 매우 올라왔다라고 판단되는 12번 배달이 무닝도 이 상승세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편성으로 판단합니다. 11번 말리부 태양은 데뷔 전부터 가능성 높은 모습을 이미 보여줬고 또 성장세가 눈에 띄는 훈련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드릴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고 이제는 예전에 좀 모래 반응 그런 부분들까지도 완성도가 높아진 모습으로 갇힌 적이 뚫어놨던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페이스에 좀 더 유리한 오마 마스크는 좀 더 강조드려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1번 신의 명령이 앞말이기는 해도 정말 순말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승기수 임기원 교수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겠고요. 선행까지 나서볼 수 있는 회복세를 보였던 만큼 선취입 다 가능한 싶으면 시티스타의 기본 능력도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1번 플라이뮤닝도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난 만큼 이번 경주에서 최적 선입 전개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고 이번 편성만큼은 앞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차분한 경합 없는 전개를 펼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버틸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6번 메갈리오스 강조드리겠습니다. 초반 스피드가 매우 좋은 말입니다. 늘어난 거리에 대한 검증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보여준 능력상 극복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전개 유리한 12번 매지컬 초이스도 앞선 버티기 가능성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캡틴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전개의 자유,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그 자유 이점까지 살려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응수력 6번 글로벌 캡틴의 선정 가능성을 가장 높이 사겠고요. 이혁기수 12번 글로벌 라인. 자, 이혁기수가 상당히 질주성의 변경을 잘 시키는 정말 도서 같은 기수로 보여요. 직전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기 기뻐했던 말 중에 하나가 12번 글로벌 라인입니다. 빅토르 기수가 1300m를 상당히 잘 타요. 8번 마리브루페가 1300m에서 성적이 또 유달리 좋은 유형이기도 하고요. 직전 승급전에서도 바로 우승을 차지할 만큼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얼핏 단촐한 편성의 1700m 레이스에 최근에 자리 못 잡고 좀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의 마필, 또한 이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 과연 어떤 능력을 보일지. 일단 이미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 최근에 상승세 마필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초반부 서울 1호 경마 4경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촐한 9마리 구도 속에서 능력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 마필을 필두로 후순위에서의 압축이 중요한 구도죠. 단연 이번 편성에서는 편성의 우위를 만날 마필, 바로 외곽에 있는 9번마 비평입니다. 비평이란 마필 자체는 데뷔 전부터도 좋은 주폭을 바탕으로 선전을 해줬고요. 연이었던 경주들 4번의 경주에서 한 번의 3착을 빼고는 모두 다 좋은 모습으로 3번의 입상을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에 이제 1700 첫 도전 자체도 내측에서 이제 전개를 풀어내지를 못하면서 시종 모래를 맞고 좀 주춤거리면서 좀 처지는 전개를 보여줬지만 직선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 흐름을 뚫고 나오는 주폭으로 그 전개만 잘 풀렸다 한다라면 우승했던 가원포스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움이 컸었죠. 이번 경주는 바깥쪽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빠른 마필도 많지 않아요. 원하는 자리 선정 가능한 비평은 여기서는 입상거리 한 자리 그 이상도 가능한 편성의 우위를 만났다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번마 비평을 필두로 풀어나갈 구도 속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전력은 4번마 동작입니다. 민영근 마주께서 이제 동작과 이제 8번 비평이란 마필을 동반 출격해 주시고 있는데 동작이란 마필 자체는 스피드감은 좋았지만 이제 다소 이제 힘이 덜 찬 모습 속에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더라면 거세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마필 자체가 여유가 많아지고 있어요. 직전 경주 첫 입상이긴 했습니다만 외선에서 거의 추진 없이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했던 모습이라서 1700거리지만 빠른 마필 없는 구도 속에서 단독 선행 찬스까지 노려볼 수 있는 4번마 동작은 이번 구도에서 가장 빠른 또한 전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우선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마 낭만스타란 마필 자체가 직전의 입상 자체가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계속된 끝걸음을 남겼던 모습 속에서 직전 경주도 의도적으로 중후미권에서 전개를 펼치다가 마지막 직선에서 뽑아드는 그 칼날 같은 주폭 자체는 이번 경주도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동진 기수의 조건 속에서 다시 한번 50일의 가벼운 부담 중량 조건은 충분히 연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경주 강급된 이후 두 번째 경주 만에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던 안쪽 2번마 상비군도 눈에 띕니다. 외선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발죽이 살짝 부딪히기도 했었고요. 상대 마필 때문에 약간의 충돌 피해도 받았던 전력이기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보여줬던 주폭의 여유는 충분히 현등급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해줬기 때문에 상비군이란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절대로 아니죠. 충분히 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좀 더 조여주는 운영을 해준다면 강급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상비군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구도에서는요. 능력, 상대, 전개까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맞는 상대를 만난 8번마 비평을 좀 더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분석, 좋은 내용,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대부분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말 중에 8번 비평, 그 다음에 4번 동작, 이 두 마리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1번 가지아라는 말도 복병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문세영 기수의 1번 게이트 최적 선취입 전개 이점이라면 앞선에 빈틈 생긴다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는 판단이고 무엇보다도 5번 금화제니스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이 사실 빠른 말이 없습니다. 4번 동작, 거기에 5번 금화제니스 딱 두 마리라는 판단인데 5번 금화제니스도 사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초반 스피드보다는 충분히 초반에 어떤 추진에 의해서 더 좋은 빠릿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됩니다. 그런 모습 보여준 적도 있었고 결국 4번 동작과 5번 금화제니스 이 두 마리가 앞선을 형성하는데 5번은 선행을 나서도 되지만 4번 동작과 다르게 따라가면서도 직선에서의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5번 금화제니스 이번 편성에서 최적 앞선 전개 가능한데 5번 금화제니스 배제하신 이유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두 마필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을 때는 저는 빅토아르 기수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추진이라고 봐요. 그 강한 추진 속에서 그 매력적인 마지막까지 몰아주는 그 힘은 동작 자체를 여기서 레이스 주도권을 안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해서 전개 우위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동작을 좀 높게 평가를 했고요.
금화제니스 역시도 가능성이 없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5번째 마필로 판단을 하지만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6번 낭만스타라든가 상비군의 주폭 자체가 상당히 여유 있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금화제니스를 아예 무시하기보다도 순위권 자체에서는 상대들보다는 좀 더 전개적 우위를 가져가는 부분도 없고 힘에서의 여유도 확실하게 앞서 있다는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좀 내려놓는 순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금화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구도는 백동일 의원의 의견 8번 비평과 4번 동작에게 관심 먼저 가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금화제니스는 이제 최상준 의원의 의견과 저는 함께 궤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3번 바람킹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이거 백동일 의원이 추천해 주신 것만 2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킹. 매번 결정력이 부족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상대가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말이 안장이 교체가 되기를 좀 바라왔었던 상황도 좀 있고요. 조금만 더 적극적인 말머리, 조금만 더 서둘러주는 모습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이번에는 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3번 바람킹에 대한 기대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눈물을 머금고 좀 보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킹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미련을 가지고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 게이트 조건이 좋았던 경주 운영에서도 운영을 쉽게 풀어내질 못했었고 조금 밀려 있는 전개에서는 또 그만큼 전개를 풀어내질 못하면서 착순권 언저리만 머물고 있어요. 결국 이번 요도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뒷심 자체가 월등하지도 않은 바람킹이 한 번의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번 경기 가능성 이후에 다음이나 뭐 편성을 잘 만났을 때나 추천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상대들보다는 좀 더 뛰어나다는 점을 저는 느끼지 못해서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보내야만 한다. 보내주고 싶다는 말 3번 바람킹. 잘 뛰면은 미소를 머금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8번 비평은 그래도 요편성에서는 출중한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직전에 1700m를 단번에 극복해낸 능력마저. 당시 서두르지 않고 힘 한 배 잘했고 구간 포인트 힘쓰는 구간 포인트 적절하게 잘 갔죠. 8번 비평은 요편성에서는 충분히 인기마로서 또한 입상 한 자리 지켜낼 말로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4번 동작은 선행을 나섰을 때 괴력을 발휘하는 마필로서 직전에 장추열 기수가 기가 막히게 전개를 잘 펼쳤어요. 초반 전개 빵 하고 선행 나간 게 아니라 외선에서 따라가다가 모래 안 맞고 코너에서 선두 강탈 좋은 능력을 보였죠. 1700의 선행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4번 동작이고 자 1번 가지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과거 기대면서도 입상할 정도로 종반 취입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마필이었습니다. 기대는 악벽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가려지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똑바로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 1700m 출전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좋았는데 당시 제어성 말머리 힘한배 후미 전개를 하며 살짝 모래 맞고 코너 뒤쳐졌고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 보였던 말입니다. 장거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망사가면도 쉬웠고요. 1번 가지아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지아란 마필은 정말 MC께서 미련을 못 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마필도 좀 눈물을 머금고 보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싶은데 물론 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행 자체 힘 자체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직전의 경주도 정말 곱게 탔어요. 문세영 기수가 무리 없이 내측에서 꽉 잡고 타면서 흐름을 따라갔고 마지막에 한 발을 써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말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도 여유가 좀 크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서 앞선이 뭐 심하게 다투는 경주 운영이 돼버린다던가 그런다라면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선 선두권과 이제 선의권에서 좀 운영이 끝날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좀 처진 전개에서 올려붙여야 하는 가지아 자체는 좀 더 좀 약한 상대를 만나야 되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번 가지아 저는 미소를 머금고 좀 환영하고픈 마필인데 당일 상태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편성 호기 만났죠. 이미 동거리 입상 전력입니다. 연투기 대치 8번 비평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경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에 이어서 1700m 레이스입니다. 역시 코너 4개짜리 1700m 충분한 검증 완료된 말도 상당수 있고요.
자, 뭐 최근에 좀 아쉬웠던 전력 또한 단거리에서 좀 아쉬움을 남았기 때문에 거리 늘려 출전하는 마필에게도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자, 그런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 1700m 경주는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주 4경주 백동희 의원의 집중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1700m 거리에 대한 감각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리 해결을 해 보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 강공 작전이 한 번 더 주요할 수 있을 말이죠. 죄송합니다. 3번 가원포스가 승급전을 맞이했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라고 해서 가온포스마저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자, 이 시점부터는요, 삼강경주가 좀 당겨졌죠. 당겨져 있다라는 부분, 상반기 중에 끝납니다. 즉, 삼강경주의 도전장을 내밀어야 하는 말들은 빨리빨리 지금부터 이 검증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3세에 이른 가원포스가 1700m에 재차 도전을 하고 있다.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대목이죠. 직전 경주 처음으로 출전했었던 1700m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끝걸음이 좀 무뎌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추워진 날씨에 무거웠던 주로 속에서 선행 강공이 주요했다라는 부분, 어린 말이 그 거리를 처음 뛰면서도 잘 버텨냈다라는 부분, 이번에는 한번 우승해본 경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걸음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1번 스피드 황룡과 12번 스피드 영웅, 여기에 2번 해피마운틴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1번 스피드 황룡은 매번 가능성은 있었으나 너무 빨랐던 흐름 속에서 매번 아쉬웠었던 전력이니만큼 늘어난 거리에 대한 기대치 조금은 더 높여볼 수 있겠고, 이미 1700m에서 입상 그리고 가능성 경험을 보여준 바 있는 말, 현등급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말, 이 12번 스피드 영웅의 선입력과 2번 해피마운틴의 선취입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는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김재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중심마부터 후창마에 대한 의견까지 동일하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저는 3번 가온포스에 대해서는 저 역시 선행 버티기 가능성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이번 경주 굉장히 훈련 컨디션 올랐다고 판단되는 말, 이번 해피마운틴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도 사실 굉장히 현장에서 상태가 많이 좋았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자신감이 너무 넘쳤는지 좀 성급하게 앞선 외곽으로 외곽을 선회하면서 심수모가 있었는데 막판에 약간의 무뎌지면서 착순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최근의 상태는 아주 좋은 모습이고, 이번 경주 여전히 좋은 모습인 만큼 본래의 참고 타는 추입작전이라면 직선에서 경쟁력 가장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3번 가온포스의 버티기와 9번 스트롱 캡틴의 굉장히 추임력 좋은 9번 스트롱 캡틴, 이 말도 추임력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고, 5번 기가라이트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각막염 등으로 주기는 길어졌는데 1월 달부터 훈련 모습을 봤을 때 아무 이상 없는 모습,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능력 충분한 말, 여기에 후미권 추입이 아니라 선위권에서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이라는 메리트까지 있는데 5번 기가라이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가라이트는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전개가 가장 최적인지. 느린 흐름에서는 선입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상당히 흐름이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상대마들이 57kg, 2번 해피마운틴이라든가 9번 스트롱 캡틴 등의 말들이 부담 중에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말 자체도요, 주기가 좀 많이 길어졌어요. 공백 이후에도 감기 병력이 있습니다. 당일 상태가 정말로 좋아야지 추천권으로 가져갈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전력이 아닌가. 한 번쯤 검증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김지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주가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12번 스피드 영웅 자체가 상대보다는 오히려 외선에서 상대를 보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편성에 오히려 좀 판단을 했고요. 1번만 스피드 황룡, 그리고 2번 해피마운틴, 3번 가온포스까지 모두 일치하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3번 가온포스 자체를 저도 무시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분명히 악재는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번 경주가 결국 별정 비용 방식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강원버스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직전보다 부중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4번마 파이나트라던가 6번마 그랜드 돌풍 이런 마필들에게 만에 하나 선행권을 뺏기고 운영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중심보다는 분명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아예 없다라고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거는 맞죠. 직전 뛰었던 부중하고 동일 부중이기는 한데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원포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는 판단이 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강경주 나가게 되면 57이죠. 동일 부중입니다. 55.5, 57 달아도 돼요. 솔직히. 한번 달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가는 전개 한 번쯤은 더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대환마가 뭐 따라가는 전개가 실패를 하면서 경합으로 번지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강원포스만큼은 좀 자신이 갖고 있는 특장기를 좀 확실하게 살려주는 그런 경쟁력 있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개든 그리고 부중의 분리도 모두 극복을 해내리라고 믿어보고 싶습니다. 네, 3번 강원포스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말로 평가가 됩니다. 올 시즌 3관마 경주에서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 주마 가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말이에요. 직전에도 1700m 첫 도전 선행 강공작전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치월장하고 있는 마필 3번 강원포스는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뭐 12번 스피드 영웅도 직전 1700m 거리 선두 2선에서 적극적인 응수로 입상을 했고 1번 스피드 왕룡도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여기에 9번 스트롱 캡틴이 있습니다. 1700 잘 뛰잖아요. 비록 초반 뒤처지고 막판에 올려붙이는 추입 습성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앞선이 좀 강해 보이는 구도이긴 해요. 또한 당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주로도 가볍게 형성이 된다. 김지영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9번 스트롱 캡틴 추천 안 하시는 겁니까? 무엇보다 부담 중량이 좀 부담스러워요. 57을 달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등급에서 그리고 장거리 1700m에서는 매번 2등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마음에 걸립니다. 2등만 계속하다가 부담 중량이 올라가 버린 이 스트롱 캡틴이 과연 우승권 타진하기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입상밖에 못 해봤던 말이라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이 무거운 부담 중량으로 이런 과제를 과연 최범민 기수가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추천을 드릴 수 있을지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4등급에서 지금 꽉 찬 레이팅이 이제 9번 스트롱 캡틴입니다. 근데 사실 자신보다 강한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능력마저 이번에도 전개도 좋아요. 승급전 3번 강원포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일요일 중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6경주 방송 추천 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능력 상승세가 도드라진 승급하는 마필도 있고요. 현등급에서 약간 좀 아쉬운 한 발 부족으로 착순권 언저리만 맴도는 마필들 이번에 분명 실전 변화 기대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말 6번 강화총각입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착순권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말이고 직전에는 경합피해서 중위 외곽 돌고 직선에서 재차 근성을 발휘했습니다만 늦었죠. 자, 이번 경주 외곽이 10번 반지의 함성이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마로 보이는데 직전에 함께 뛰었던 편성이었죠. 직전 당시는 반지의 함성이 선행을 원사이드로 나갔고 무뎌졌고 강화총각은 막판에 올려붙이는 거로 흐름 빠른 레이스에 어느 정도 적응 능력을 선보였다고 예측이 됩니다.
또한 초반 전개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안토니오 기수의 기용이라면 6번 강화총각 이번에 실점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강화총각을 중심으로 공략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 독도야가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신의 상승세의 마필이죠. 올해 3세로 접어들었고 직전 경주는 2세 10마 경주 결코 만만치 않은 편성 구도 속에서도 월등한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줬던 마필이죠. 경합피의 전개를 펼쳤고 망사가면 효과인지 모래를 맞고도 잘 뛰어요. 직전부터 망사가면 씌웠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자 초반 전개도 충분히 선두 선입권에서 풀어갈 수 있겠고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이 출중해 보이는 2번 독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 10번 반지의 함성입니다. 자 작년에 12월 1일 날 최단거리 첫 입상 시에는 선두 외곽 적극적으로 레이스 펼치며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직전에는 당시 무거운 주로 컨디션에 이제 선행을 받았습니다만 결승선 다 와서 덜미를 잡혔죠. 1월 날 다소 이제 가벼운 주로가 예측이 됩니다. 비가 오는 젖은 주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공 선행 작전이 약간 좀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 통할 수 있는 전력 10번 반지의 함성이 되겠고요. 여기에 3번 수아라 대왕이 자 이미 1700m 거리까지 우승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개인 대염 병력으로 공백 이후 출전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의 졸전이었는데 자 이번에 정상 중에 들어왔고요. 훈련 컨디션도 충분히 올라와 있는 마필로 보이고 게이트 안쪽에 선이 끈끈한 전력 거리 내린 1300m 출전에 3번 수아라 대왕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6경주는요. 자 편성 5기를 만났고 이번엔 한 박자 빠른 스포트로 입상한 자리 충분해 보입니다. 6번 강화총각을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주력 컨디션에 걸맞고 의지 강하고 상태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 잘해주신 것 같고 오히려 승부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6번 강화총각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편성을 봐야겠네요.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있는 4도 안에서도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이 편성 자체는 그 마필들이 위에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넘어가자라는 시점에서 이 2두의 마필들 한번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터지는 편성, 이제 이변이 발생하는 편성을 보시면 외산 마필이 국산마 편성으로 떨어져서 내려오는 마필들의 좀 변수가 좀 많이 있잖아요. 부산에서는 뭐 에이스 질주라는 마필이 있을 거고 서울에는 뭐 레빌 시미르부터 여러 두의 마필들이 이변을 좀 터뜨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마리 있잖아요. 4번마 월드 스페셜 그리고 9번마 맹산이어로 객관적인 능력에서 강한 전력들은 아니지만 이변 가능성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네,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외산마의 5등급 출전에 입상. 최근에 지난주에도 있었고 6번 강화총각과 직전 함께 뛰었던 레블 시마르가 그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뭐 4번 월드 스페셜이나 9번 맹산 이후로 공희 데뷔 후 단 한 번의 입상 전력이 없는 부진마. 그래서 이 국산 5등급 편성의 하위 등급의 편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말들이 단거리에 적합하게 초반에 선두 선입권에서 앞선에서 좀 전개 응수를 할 수 있는 전력의 마필도 아니고 최근에 특히나 4번 월드 스페셜 같은 경우는 최근 5등급 국산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선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보여준 준수한 능력의 마필들 상당수가 있어 보입니다. 두 마필의 입상 전력을 논하기에는 다소간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총각 굉장히 훈련 컨디션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저 역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고 여기에 반지 함성 등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 편성에 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말이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2번 대천 히어로입니다. 직전 경주 좀 1300m에서 막판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경주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성장한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어차피 안쪽에 있는 말 중에 빠른 말이 별로 없습니다. MC께서도 10번 반지 함성이 선행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2번 대천 히어로는 외곽 전개 위험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선입전개 후에도 충분히 버티기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10번 대천 히어로의
버틸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게이트 운이 없어 보이네요. 만약에 12번 대천 이후로가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더라면은 오히려 10번 이 반지 함성이 서두르지 않고 따라가며 경쟁력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전개 메커니즘상 이 대천 이후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최외곽입니다. 일단은 10번 이 반지 함성을 넘어서서 선행을 받아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그 넘어서는 순간 힘 소진이 많겠죠. 직전에는 편하게 선행 나서서도 버텨내지 못한 전력으로 봅니다. 차후에 인게이트 배정받아 편하게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단거리 레이스에서 요 12번 대천 이후로는 노림수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물철 위원의 방송 추천 저 역시도 열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성진 의원이 질문하신 12번 대천 이어로와 같은 각에 서 있는 말이죠. 5번 대한일품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0번 반지항성 저는 선행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선행 작전이 아니었을 거예요. 박대영 조교사 자체가 이 선행 자체를 즐겨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왜 굳이 거기서 무리하게 선행을 나갔을까? 이해할 수 없는 전개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의 선행 5번 대한일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2번 대천 이어로는 뭐 이제 한번 반박을 하셨으니까 대한일품이 직전 경주에는 당일 체중이 크게 불면서 좀 무거웠죠. 그리고 앞에 강선행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욕심도 내지 않았었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욕심 내볼 만해요. 5번 대한일품의 선행 강공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뜨끔하네요. 비수를 꽂으셨네. 네, 작년 11월 달에 1300 거리를 선행 나서서 좋은 기량으로 우승을 했었죠. 직전에 빠른 말 때문에 선행 못 받았고 초반에 오히려 자리 잡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많아서 무너졌어요. 자, 당일 주로가 이제 비가 내리는 약간 가벼운 주로 컨디션이 형성이 될 것이고 맞아요. 10번 반지 함성 따라가도 됩니다. 그렇다면 5번 대한일품이 스토리 전개상 선행을 나선다.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복병가치 있다 평가합니다. 네, 서울 6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흐름 빠른 레이스 단거리 적응 유형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의지까지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6번 강화 총각을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능력 성장사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직전에 대상 경주 출전 이후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 찾아온 마필 큰 관심을 갖겠죠. 과연 어떤 전개, 펼쳐지는 전개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결승선은 누가 가장 먼저 통과할지 자, 복병 전략까지 겸비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3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직전 경주에 비해서 상태가 올랐다고 판단되는 말이 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은데 바로 10번 위닝 어게인입니다. 이 말은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주행 습성을 어느덧 갖게 됐고 그것이 가장 강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4등급에서 이미 능력까지 검증된 말입니다. 다만 12월 7일 경주 후에 컨디션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 다시 반등한 모습인 만큼 전개 자유롭고 능력 충분한 상태까지 올라온 10번 위닝 어게인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9번 아르카디아가 눈에 띕니다. 경남 도민일보의 대상 경주에서도 이미 경쟁력을 보여준 굉장히 스피드가 출중한 말로 판단됩니다. 이번 편성에서도 가장 스피드 앞서 있는 만큼 물론 이제 선행을 나서야지 잘 뛰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는데 이번 편성 선행 충분히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 닥터시크도 승급전에 상대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장세 두드러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훈련 상태 좋은 모습인 만큼 다시 한번 선입전개 후에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안쪽에 있는 3번 제도역의 반석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슬럼프를 겪은 말입니다. 직전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 완전히 다시 회복됐다라는 걸 보여줬고 직전 경주 이제 드디어 오랜만에 경주력 고유의 경주력을 발휘한 만큼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가장 자유로운 전개 이점 갖고 있는 컨디션까지 올라온 10번 위닝 어게인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닝 어게인이 훈련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그 부분을 추천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선행 선입 자유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1번 닥터시크를 높게 평가했어요. 뭐 승급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 자체에서도 최대한 무리 없이 그냥 가볍게 이산에 가담한 이후에도 그냥 혼자 주행 심사 치르듯이 통과를 하면서도 열약감을 남기면서 지금 출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쪽에서 있는 마필들부터 중간권까지 자칫하면 선두권이 아예 안타전 속에서 굉장히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11번 닥터시크의 그 중반 이후의 역습에 대한 탄력에 대한 열약감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고마 아르카디아 넘어설 마필이 몇 두 있어 보이지만 자리 선점하는 데 문제가 없어 좋게 보여지고 3번 제도액의 반석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성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7번은 예스 레드란 마필입니다. 뭐 9번마 아르카디아가 직전 도민 일본에서 보여준 능력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7번 예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최근에 뛰어왔던 모습들이 직접 많은 변화를 좀 보여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승 없이 계속해서 이제 하위 등급에서 3착으로만 도전을 했다가 직전 또 3착 승급으로 도전을 했던 경주였었는데 불렸던 전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했던 7번 예스레드도 안쪽에 있는 한두 두두를 넘어섰을 때 자리 포지션은 충분히 잡을 수 있어서 성장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는데 7번 예스레드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말은 그동안 모래를 피해서 선행 또는 앞선 외곽 쪽에 자리를 잘 잡았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도 그런 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는 좀 편성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외곽 쪽에 빠른 말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 예스레드가 초반에 안쪽에 있는 외곽에 있는 말들에게 좀 가칠감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8번 어빌리티부터 9번 아르카디아, 10번 위닝 어게인, 11번 닥터시크, 12번 썬더엘리까지 모두 다 굉장히 빠른 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7번 예스레드의 능력보다는 이 전개 구도가 굉장히 좀 불리한 만큼 굳이 이런 편성에서 7번 예스레드의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좀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7번 예스레드가 외곽말들에게 밀려서 선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외곽말들이 물론 추천드리고 있어요. 9번 아르카디아라고 쓰고 저는 금따라고 읽고 있는 이 혈통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말. 9번 아르카디아가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너무 아쉬웠어요.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고 봅니다. 편성상의 호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근 기수의 선택 역시 직전 경주 기승에서도 위닝 어게인 대신 아르카디아를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에 저도 한 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10번 위닝 어게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이 되면서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컨디션인 거 최성진 위원의 의견에 역시 동의하고 있고요. 11번 닥터시크 역시 뭐 백동희 의원이 설명 잘 해주셨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선추임력까지 갖추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빠른 흐름 불리하지 않습니다. 7번 예스레드에 대한 반박, 저는 이번 티아라 위너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만은 이번 티아라 위너죠. 이번 편성에서. 인코스 잡았어요. 왜 티아라 위너는 추천 안 하시죠? 선행 나갈 수도 있고 나가서 버티기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네, 이번 티아라 위너도 선행 전개를 하면 해야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말인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번 티아라 위너가 선행까지는 나가기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외곽에 있는 말들이 초반 스피드가 더 앞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번 티아라 위너가 게이트의 이점은 있지만 결국엔 외곽에 있는 말들 때문에 둘러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입전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선입전개로 이런 편성에서 뚜렷한 어떤 좀 능력 우위를 보이지 못한 만큼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선행만은 맞아요. 2번 티아라 위너가 코스 이점도 있지만 이 선행을 모색할 듯합니다. 분명 물론 직전에 선행 나서서 압박받고 완전히 무너진 단점을 노출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당일 부산에도 언제 비가 좀 내린다는 소식인데 이번 티아라 위너의 선행 강공 작전 과거 따라가는 전개로도 최단거리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티아라 위너가 되겠고 9번 아르카디아는 여기서는 그야말로 한 수 위의 전력으로 내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경남 도민일보배 퍼스트 체인저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시종 외곽에서 그렇게 무리하고도 4차까지 버텨낸 걸 보면요. 이 편성에서는 일반 편성에서는 굳이 선행 작전이 아니라 외측에 빠른 말도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한 출중한 경쟁력을 보이리라 봅니다. 9번 아르카디아고 7번 예스레드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겠네요. 직전 경주 야간 경마 타이밍에
당시 초반 추돌 여파로 주춤거림에도 밀어 선임을 나섰고 막판까지 이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승급 전에 바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최성진 의원 7번 예스레드 단지 비단 모래를 맞는 전개가 이번에 예상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컨디션의 저하로 추천을 배제하신 건가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실 분석을 하는데 이 7번 예스레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10번 위닝 어게인이나 11번 닥터시크 이런 말들에 비해서 컨디션의 어떤 상승세도 그닥 눈에 띄지 않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그런 전개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선순위로 강조드리기는 어려운 말로 판단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부산 삼경주는요 국산 편성 들어왔고요. 전개도 앞선에서 유리한 운영이 가능하죠. 10번 위닝 어게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도전권의 서열은 어떻게 될지 당일 주로 컨디션까지 꼼꼼히 체크가 돼야 될 듯하고요. 펼쳐지는 전개 양상 따라서 이 복병 전력도 그야말로 수면 위로 부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붙어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2월 3일 일요일 서울 7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주로 컨디션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비가 어느 정도 내릴지 그리고 그 비가 눈이 될지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떠한 주로든 상관없을 전력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강조를 드려도 아쉬움이 없겠죠. 그 중심에 6번 대군의 길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압도적인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보다 더 빠른 선행마들 틈바구니에서 고전을 했던 말들입니다. 물론 이 편성 가만히 보시면요. 본인도 분명히 스피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한 선행말들 틈바구니에서 고전했던 말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6번 대군의 길이 이번 경주만큼은 확실하게 자신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응원을 해보겠고 기대치 역시 매우 높습니다. 왜? 직전 경주 썬더마크라는 말이 기습선행이었죠. 저러다 말려니 그 개군의 길이 추입으로 잡아낼 수 있으려니 웬걸 신마신차나 벌어졌습니다.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줬었던 썬더마크였기 때문에 신마신이었을 뿐이지 후속말들하고는 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군의 길이 보여줄 수 있는 경주력, 자기 걸음은 다 뛰었다. 그리고 지금은 편성을 너무 잘 만났다. 6번 대군의 길에 경쟁력 있는 모습, 우승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대시를 할 수 있는 말은 11번 리틀보이 플래시죠. 직전 경주는 조금 무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들었는데요.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말이고 꾸준하게 자기의 걸음을 치고 올라올 줄 아는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1번 리틀보이 플래시가 직전보다는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직전보다 느려진 흐름인 것은 분명하기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는 최선 압축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서 복병 3번 매치 캡틴 잊지 말고 챙겨달라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어요. 선행 말들이 너무 많았던 편성 속에서 고전했던 말들 그 중에서도 3번 매치 캡틴 굉장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분명히 앞선 나갈 수 있는 순발력 갖추고 있는 말인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그리고 싱싱메리, 화이팅 랭퍼의 스피드 위너 등등의 강한 말들 틈바구니에서 고전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그 틈바구니에 헤어나왔어요. 3번 매치 캡틴 인코스까지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가 이 말이 나설 수 있는 선두권 강공 타이밍 여기에 9번 선스타트 직전 경주 자력 입상이죠. 이 말이 추입으로다가 자력 입상을 했었다라는 부분에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 선행마입니다. 어떠한 전개든 가능해진 9번 선스타트의 김옥성 기수와의 좋은 호흡까지 기대해보는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네, 김정우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이번 경주는 능력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편성으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김정희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이 말들 사이에서 거의 경주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저 역시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외의 말 중에서 유일하게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은 저는 12번 말리지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전개가 좀 꼬였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출발 때랑 충돌하는 바람에 또 옆에 말한테 막히면서 출발 자체를 완전히 실패했고 10월달 경주에서는 전개가 꼬였고 그 전에 9월달 경주에서는 전개를 풀어냈을 때 분명히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말이 꼭 단거리에서만 뜰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평가인 만큼 이번 경주 앞서 선의권에서 자리만 잡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10번 말리지마의 빈틈 노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12번 말리지마 같은 경우는 9월달 3위를 차지했을 때 추천드렸어요, 저는. 예. 알고 있는 말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추천드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었었던 것이 앞선이 무너지기 힘들었던 편성.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편성의 혹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선이 무너지는 편성은 아닙니다. 직전보다 선행말이 느릴 뿐이죠. 즉 천상 추입을 시도해야 되는 말리지마가 마방 이적 후의 변화에 대한 적응기가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위원님의 추천 경주 좋은 성과 있기를 저 역시도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대군의 길 직전에 사실상 편성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던 편성이긴 하지만 1300 늘어난 거리 더군다나 직전 편성 대비 또 비교해 보자면 이 편성이 더 약해졌다는 판단이라서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고요. 리틀보이 플래시, 매치 캡틴, 선스타트까지 모두 좋게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성진 위원님께서 12번 말리지마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 마필이 복병이라고 생각하는 마필이 2번만 나스카이별이에요. 지금 나스카이별이 10번을 뛰면서 3착만 2번 했습니다.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치고 진짜 마방도 그렇고 마주님 입장에서도 정말 복장이 저는 터질 것 같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던 마필이에요. 레이스만 빠르면 밀려요. 빠르면 안 됩니다. 좀 느린 레이스 힘들게 했을 때는 가능성을 매번 표출해줬는데 재밌는 것은 이번 레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6번만 대군의 길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만큼 물론 이제 다 여타의 마필들이 빠르지 않은 이번 레이스라면 모처럼 찬스 좋은 매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직전 거리까지 늘려보면서 해볼 곳은 다 해보고 있는 이번 나스카이별도 타이밍이 좀 나온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스카이별이 정말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마체가 조금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었던 전력인 것을 알고 있죠. 호흡기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장했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조금 더딘 성장세를 보였고요. 이후에는 호흡기가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성장세가 무뎌지자 거세를 단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거예요. 지난해 10월 거세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이후에도 이렇다 할 변화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거세 이후에 후유증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편성이 약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먼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말 가격도 있는데 좀 더 안정된 컨디션 속에 다음에 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나스카이별은 좀 더 사양 관리 잘 된 상황에서 노림수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6번 대군의 길, 11번 리틀보이 플래시, 9번 선스타트 이견을 말씀드릴 이견 소지가 없는 경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김지영 의원이 의미 있는 설 연휴 휴장 전에 선물을 드릴 듯한데요. 여기에서 그래도 복병같이 한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10번 레벨 시마르입니다. 외산 4등급 무대에서 전력 졸전을 펼치다가 계속해서 5등급 하위 등급에서 레이스를 펼쳤고 직전에 물론 앞에 갔던 말이 당시 반지함성이었죠. 무너지고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뚜렷하게 막판에 올려붙인 걸음이 좋았던 말인데 물론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이번엔 본 무대에 온 10번 레벨 시마르가 직전보다는 편성은 강해졌습니다만 흐름이 느리다면은 10번 레벨 시마르도 막판에 한번 역습 가능성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그냥 12번 말리지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복병 가치는 충분히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4등급에서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이미 경쟁력이 밀려서 내려간
강급돼서 5등급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었던 그것이 첫 승이었던 전력입니다. 연투 기대치를 가져가기에는 이 말이 연투력이 있는지도 검증이 필요하고요. 현등급 경쟁력은 이미 밀림이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같은 추임력이라면 오히려 12분 말리지마 쪽이 낫지 않나. 마저도 같고 마방도 같다면 12분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앞이 빠르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이 7경주는요. 외연을 그리 넓힐 필요는 없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전개도 좋아졌고요. 상승세의 마필이죠. 6번 대군의 길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 윤곽이 드러납니다. 압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어느 마필에 힘을 실어드릴지 자,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3세마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8경주는 최근에 능력 성장세가 가파른 마필들의 접전 레이스인데 어느 정도 입상마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이 8경주도 압축이 필요해 보이고 과연 어떤 말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도전권들은 어떻게 섞어낼 수 있을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 백동일이 준비한 경주 방송 추천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경주고 가장 중요한 하루로 판단이 됩니다. 매번 좋은 모습으로만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요 경마만큼은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내서 반드시 승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기준점이 돼야 될 8경주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5번 대군천하를 놓고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8조 최영구 마방에서 이제 두 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대군천하는 주행심사부터도 워낙 여유감이 좋아서 데뷔전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외선에서 중앙 외선에서 거의 무리 없이 선두권 3살에 가담을 했는데 마지막 직선 싸움에서 코스가 좋았던 전개가 좋았던 리틀보이 플래시와 이제 경합 속에서 아쉽게 3착으로 머물렀어요. 황금사자가 이끌었던 페이스가 생각보다 빨랐던 것을 감안을 하면 데뷔전 1300을 잘 뛰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선행권의 마필들이 많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선행이 아닌 차분하게 자기 원하는 페이스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오마 대군천하기 때문에 상대 조건, 전개 조건까지 또 훈련 성과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군천하는 여기서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더 믿음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 4번마 커버절 저스티스, 3번마 캡틴 삭스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마 필라스테이를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커버절 저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행심사부터도 워낙 좋았어요. 마필이 이제 선행을 나선 이후에 바깥쪽에서 마필이 붙자마자 지기 싫어서 좀 더 뛰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데뷔전은 선행이 좀 실패를 하면서 좀 고전을 했지만 직전에 선행 이후에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화기가 또 붙자 지기 싫어서 좀 더 뛰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지금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선행 시에 더 뛰어주는 4번 커버절 저스티스는 여전히 기대를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개가 살짝 높은 단점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3번 캡틴 삭스 역시도 훈련을 통한 변화 또한 여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직전 데뷔전 빨랐던 페이스 경험 마친 이번의 구도도 안토니오 기수의 재기승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기승기수와의 딱 그 운영이 딱 맞아떨어지는 마필이 바로 안쪽에 있는 1번가 필라스타이란 마필이에요. 좀 굼뜹니다. 좀 강하게 몰아줘야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기 빅토르 기수가 그만큼 좀 몰아줬었죠. 초반부터 직선 구간까지 쉬지 않고 몰아줬는데 결국은 마필이 조금씩 반응을 해주면서 흐름을 따라갔고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인코스 최적의 전개라면 뛰기 시작하고 있는 1번 필라스타의 변화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의 구도에서는요. 데뷔전 충분한 적응력을 마쳤고 상대 전개, 능력까지 잠재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5번마 대군천하를 말씀드리면서 이 안에서도 강한 압축으로 승리 드릴 오늘의 8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비슷해요. 3번 캠티삭스라든가 4번 커버걸 저스티스라든가 5번 대군천하까지도 좋은 말들이고 분명히 순위 상승 기대치가 있을 말들이다라는 부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7번 대군불패도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는 못 뛰고 있어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데뷔전 성적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뛰었던 지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주행심사 연습주행 때의 모습도 아주 화끈하게 매력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주행에 충실하게 연습을 했었던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 대군불패 이번 경주에서는 빠른 날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보는데 7번 대군불패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대군불패 같은 경우에는 5번째 마필로 좀 잡아놓고 있어요. 대군불패는 데뷔전의 부진도 이유가 분명했어요. 레이스링이 빠르기도 했지만 초반에 진로도 막혔고 충돌 피해도 받았었고 뭐 전개도 밀렸었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이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의지도 없었던 것도 많습니다. 10월달 이후에 이제 단기 휴양을 다녀왔는데 데뷔전에 23조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12월달에 이제 8조를 이적을 했어요. 근데 재검 당시 주파 기록을 빠르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빠르게 이제 발주 이후에 선두권에 가담하는 중속이나 직선에서 가담했을 때 그 주폭 자체는 상당히 가벼움을 보여줬던 모습이어서 또한 이제 높았던 고개를 낮추기 위해서 콜룰레를 좀 쉬우면서 운영을 했던 모습이라든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지금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당일 조건만 맞아 떨어진다라면 7번 대군불패는 충분히 가치 있는 마필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이번만큼은 정말 강하게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리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 약간 4번 커버걸 저스티스와 5번 대군천하 이 두 마리 중에 어떤 말을 더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될지만 고민일 뿐 완전히 백동희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 그 외의 말 중에 약간 어떤 좀 개인적으로 좀 찜찜했던 말이 바로 7번 대군불패인데 이 또한 김재웅 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셨고 백동희 의원이 그조차도 또 오두마번에 마지막으로 배치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번 대군불패 같은 경우도 주행시사 모습이 워낙 의도적으로 자꾸 타는 모습이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편성은 백동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의하는 만큼 강하게 정말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이 찰떡궁합 어떤 의견을 내비치셨네요. 또 뭐 5번 대군천하, 4번 커버걸 저스티스의 이 동반입상 기대치는 당연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백동일 위원의 적중을 충분히 기대하는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뭐 보평전에 한두 더 거론해 보겠습니다. 9번 해나래입니다. 최근에 연달아 최단거리 3착 착승권의 아쉬움이 있지만 순간 스피드 상당히 좋은 말이고 직전에 이 커버 저스티스가 이끄는 페이스 따라가면 3차까지 했단 말입니다. 당연 주로 컨디션은 살짝 뭐 가볍게 형성이 되리라 보고 있는데 초반 전개도 앞선 자리 잡기도 수월하고 늘어난 거리에서도 전개 이점을 살려볼 말이 이 9번 해나래로 평가되는데 백동일이 연요 9번 해나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9번 해나래 나쁘지 않죠. 자, 우선 최성진 의원 이번만큼은 추천 좀 응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항상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말씀 좀 괜히 좀 거슬립니다. 농담이고요. 자, 9번 해나래란 마필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결정력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만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는 장점은 있어요. 다만 이 마필을 안말이다 보니까 늘어난 1300거리에서 어차피 장악을 가져가기도 힘든 구도고 따라가서 좀 마지막에 끈끈한 한 발을 발휘해야 된다는 좀 운영을 가져가야 된다는 판단인데 앞선에 말씀드린 마필들이 전개나 주폭이 좀 앞서 있다는 판단이라서 순위권 입상권 자체를 좀 넘어서기는 힘들어 보여요. 뭐 3위권까지, 뭐 4위권까지 입상은 충분히 타진이 가능해 보여도 2위권까지 입상을 가져가기는 상당히 좀 강한 느낌이 있어서 전 이번 경주는 한번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백동일 의원과 최성준 의원 상당히 친합니다. 네, 8경주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편성호기를 만났고 드디어 첫 입상 찬스가 도래했네요. 5번 대군천하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 최선 압축으로 찾아뵐 텐데요. 백동일 의원의 그야말로 장기죠. 압축의 달인 백동일 의원이 정확하게 힘을 실어드린다고 합니다. 결연한 의지로 찾아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3세 이상 암말들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일요일 하이라이트 경주가 될 올 시즌 두 번째 대상 경주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도 3세마 시절에 각각의 그 암말 대상 경주에서 여왕의 자리에 올랐던 말들이 함께 이번에 출전하고 있고요. 관록의 7세 암말 이 6번 실버 울프가 출전을 합니다. 제각각 타이틀 홀더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그 능력 편차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일 컨디션도 되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그런 부분들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전에 있는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가 되겠는데요. 암말 안전 경주 1800m입니다. 앞서 민병철 MC가 설명을 해주신 대로 정말 타이틀 홀더들 대부분 출전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이름값을 해내느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싹수 있는 신예, 잠재력을 보여줄 말은 있을까? 저는 잠재력에 먼저 한 표 손을 들면서 4번 스카이베이 먼저 추천드리면서 동아일보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말 굉장히 다수 있죠. 많은 선행말들이 있고 이 선행말들이 단순한 선행 일변도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은 5번 투어로즈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모래를 맞으며 덜 뛰고 있는 7번 마중물이라든가 외곽의 11번 리드머니 같은 경우에도 기왕이면 모래 피할 것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 충분히 가능하죠. 즉 선행권이 의외로 경합이 아닌 암말 경주예요. 이거 암말 안전 경주에서 보기 드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4번 스카이베이 2000m에 도전했었던 지난해 경남 도지사배 경주에서 따라갔죠. 근데 본인이 마음 먹었으면 선행도 나갔을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침착하게 제어하면서 라스트에는 결국 직선 들어서는 본인이 선행이죠. 모래 안 맞고 2000m를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힘을 더 붙이는 과정이 있었고요. 공백이 좀 길어지면서 컨디션이 완전히 베스트다라고 표현은 하진 않겠습니다. 완전 베스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 스카이베이가 지금 이편성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주력은 여타마 필드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기대치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017년 재작년에 퀸즈투어 우승마죠. 실버 울프가 도전합니다. 실버 울프라는 말은 사실 어느 편성에서든지 암말 경주가 아닌 편성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암말이면서도 순말스러운 타봤던 기수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준적 중에 하나죠. 호주산이기 때문에 아직은 6살인 지금 뭐 7세라고 나오지만 아직 6살인 말이고요. 더 보여줄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었던 감기 병력 때문에 순위를 좀 내려놨다는 부분. 여기에 10번 서울의 별 스페더스톤에게 지난해 최우수 3세 암말 자리는 내줬습니다만 그래서 하지만 영원한 2위 계속해서 2위를 차지했었던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전력이죠. 이 편성에서는 추입 한 발을 쓸 수 있다는 강력한 추입 스피드의 무기, 바뀐 안장 역시 더 좋은 호흡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김용근 기수와의 호흡이기 때문에 침착한 추입 한 발 기대해 보겠고요. 8번 청수여걸 2018년 작년이죠. 작년 퀸즈투어 우승마입니다. 최종 승점제로 했을 때 우승이었기 때문에 8번 청수여걸 역시 1600, 2000m에서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서 늘어난 거리에서도 빠른 적응력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특히 4번 스카이베이 차세대 암말 최강자의 자리 실버 울프에서 이제 스카이베이가 어느덧 물려받을 때가 됐다라는 판단인데 이 직전 경주를 통해서 이제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지구력까지도 완전히 검증이 끝난 만큼 이번 경주도 최적 선입 후에 확실한 뒷심발을 할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6번 실버 울프와 10번 서울의 별의 추임력까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1번 리드머니도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일간 스포츠배 경주에서 그 당시 편성도 호락호락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의 아닌 라스카 프린스 특히 샤프 케이렌이 그 당시에 좀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경주에서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선입전개로 결국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앞선에서 원하는 전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11번 리드먼이라면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리드머니가 안말 경주에서는 항상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주자치도시사회 경주에서는 리드머니를 추천을 드렸어요.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다만 리드머니는 모래를 안 맞고 뛰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직전 경주도 실질적으로 따라갔다라고는 하지만 모래를 안 맞 최소한으로 하는 최적전기였어요. 임기영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탔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번 경주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좀 더 수월한 전개는 가능해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스피드 자체가 스카이베이, 실버울프 이 두 마리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 말들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뒤에서 쫓아올 10번 서울의 별, 선입권에서 버틸 8번 청수여걸 이 말들이 스피드가 더 높다, 더 빠르다라는 판단 때문에 순위가 밀린 거지 지금 리드머니는 복병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말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는 뭐 김지현 의원께서 너무나도 해설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응원해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유 자체가 마번 자체가 순서까지 다 똑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스카이베이 좋아하고 있고요. 스카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의 경주에서도 너무 의도적으로 제어를 했던 게 좀 티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야, 너무 티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전에 경상남도 도지사회 저희 방송에서도 저는 스카이베이 이번에 무조건 강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렸던 기억이 있죠. 이번에는 직전에도 좀 제어성 말머리에서 김정은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선에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라서 이편성에서 입상 자체 의심할 이유 없고 실버프 직전 58 달고 건재하다는 거 증명해줬고 8번 청수여걸 10번 설의별까지 다 모든 마필들 강하게 동일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는 김지영 위원님의 분석 정말 믿음 있게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재영 위원과 백동일 위원 그리고 저 민병철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동일하네요. 능력마의 서열을 그래도 종이 한 장 차이의 그 능력 편차이지만 서열을 매겨봤는데요. 아무래도 4번 스카이베이가 이번 경주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아야만 하고 능력을 발현하리라 봅니다. 자, 직전에 그 경남도지사 뛰기 전에 그 이신영 조교사가 인터뷰에서 왜 우리말이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할까요? 왜 베일에 가려 있는 말로 보일까요? 라고 인터뷰하셨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당연히 인기 1위로 부각이 됐고 우승을 했죠.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제 승우 보석 같은 말이 만천하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4번 스카이베이 이번에 동아일보배 챔피언 여왕자리 충분히 욕심낼만 한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6번 실버울프 발록의 마필 8번 청수여걸 10번 서울의 별까지 자 여기 한두만 더 거론해 보겠습니다. 안쪽에 1번 소중한 소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번에는 이 1번 소중한 소망이 베일에 가려있는 다크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작년에 중국 트로피 우승을 했고 KNM배 부산원정 참패했습니다만 직전 경주 2등급 무대 뛰는 걸 보면 상당히 또 발전 속도가 가파른 말로 보입니다. 김지영 의원님 1번 소중한 소망의 다크호스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소중한 소망은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근데 KNM배의 졸전이 정말 뼈아프지 않나 싶어요. 그때 당시에 당일 컨디션이 그렇게 크게 나빴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당일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시장 상태랑 주로 상태를 다 봐서 아는데 크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대상 경주에 출전해서 긴장감은 분명히 느껴졌던 모습이었고 결국은 1600m 늘어난 거리를 적응을 못했거든요. 1800입니다. 과연 한 번의 통과 가능할지 상대가 만만치 않아서 소중한 소망까지 추천드리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 네, 일요일 하이라이트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는요. 자, 직전에 경남도지사배 여왕자리에 오른 상승세의 마필이죠. 올 시즌 첫 번째 여왕자리 등극할 4번 스카이베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1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은근히 변수가 좀 작용할 듯합니다. 도주 선행마가 한두 보이고 1200m 단거리 1등급 레이스입니다.
과연 어떤 전개 양상과 최근의 졸전을 만에 맞필들은 어떤 말이 있을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마지막 경주 6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확실한 믿음을 주는 중심마가 출전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의 가장 강조드릴 중심마 10번 킹 오브 글로리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강한 믿음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두 번의 실패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선행뿐만 아니라 모래 안 맞는 외곽선 입전개만 해주면 뒷심발이가 매우 좋은 기본 능력 출중한 말입니다. 직전에는 앞선 흐름에 맞춰서 자기 페이스로 외곽선 입전개만 해주면 굉장히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초반부터 강하게 앞선을 푸시한 후에 결국 막판에 이 초반에 약간 힘쓴 것, 그게 발목을 잡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유현명 기수, 최적적인 기수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는 8번 페르디도 포모리가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에 6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정도가 안쪽 선입권에 가담하는 굉장히 단촐한 편성입니다. 10번 킹 오브 글로리 이번 편성 앞선 보내주고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로 외곽에서 따라가면 결국엔 사코노 이후에 두 마리를 넘을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중심마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중에는 직전 경주 의외로 부진했던 7번 에톤 블레이드 이미 1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서서 1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9번 태양의 신화 이 말도 눈에 띕니다. 두 마리 모두 선행을 나서야 잘 뛰는 말은 아닙니다. 경주 양상에 따라 따라간 후에도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인데 빠른 말이 이번 편성에 두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안 하고 따라간 후에 선입전개로 충분히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이 밖에 앞선에 나설 말은 6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또 8번 페르디도 포모로 이 두 마리 정도가 눈에 띄는데 이 중에서 현장 컨디션 양호한 말 정도가 버티기를 노려볼 만한 편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 편성상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적인 기수를 만난 10번 킹 오브 글로리를 강하게 중심으로 추천드리고 나머지 말 중에 압축해서 최선의 결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의원님의 춘경주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오브 글로리는 항상 이제 나올 때마다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편성이나 흐름에 관계없이 직전에도 1등급 첫 도전인에도 분명 믿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그런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데 좋은 결과 일어나지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액톤 블레이드가 어떻게든 마방이적 후에 지금 첫 도전이라서 15조 자체에서도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라 좀 더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마필이 없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4번마 배달의 보배죠. 원래 1등급 마필이었죠. 1등급 마필에서 이제 변화가 더디다 보니까 2등급으로 강급이 됐었고 강급된 이후에 좀 고전을 하다가 국제신문배 출전 이후에 이제 컨디션 많이 살아나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연투를 이어옵니다. 저 직전에 1등급 재진입도 자력 입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배달의 보배는 최근에 두 번은 추입으로 싸웠지만 결코 스피드가 없는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선입 가능성도 가져갈 수 있는 완연한 회복수에 잡은 배달의 보배. 여전히 조건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4번 배달의 보배도 최근에 띄워주는 모습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선행마부터 앞선에 있는 말들이 대부분 몰락하면서 10번 캡틴 포스가 따라가는 선입전개를 했더니 캡틴 포스만 버텨준 그리고 대호시대 배달의 보배 이런 말들이 결국 추입으로 올라왔던 그런 편성인데 저는 이번 편성은 조금 유형이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번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이제 예전만큼의 스피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차분하게 8번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선입전개를 구사할 6번, 7번, 그 다음에 10번 킹 오브 글로리 모두 선입전개에 능통한 말들인 만큼 이번 편성에서는 그렇게 심한 경합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4번 배달의 보배의 기본 능력은 인정하지만 직전보다 편성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후순위로 좀 돌렸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는데요. 10번 킹 오브 글로리를 먼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전 경주 페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초반에 굳이 선행마 바로 옆에까지 붙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초반에 추진하면서
초반에 스피드를 좀 너무 쓴 것이 그게 발목을 잡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정도 전개였으면은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앞선에 붙이기에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앞에까지 붙였다라고 보는데요. 마방의 판단은 다르죠. 이 말은 선행을 나갔어야 했는데 선행을 못 갔다라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직전에 조동근 기수가 탄 것이 최선이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빠르게 출전을 했었던 거 직전 경주 2주 만에 출전이었죠. 그리고 지금 또다시 3주 만에 출전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피로 누적이 더 이말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 킹 오브 글로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승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어차피 8번 패러디도 포모로이 말고는 굉장히 빠른 초반의 선행형 말들이 거의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자유롭게 선입전결 구사할 경우에 4코너 이후에는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6번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있죠. 파이니스트 워리어 선행마입니다. 강선행마입니다. 선행 나가면 더욱 좋고요. 선입권에서 응수할 때에도 1200m 단거리에서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6번 파이니스트 워리어에 대한 가능성 여쭤볼게요. 네, 아까 언급드렸지만 6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그 다음에 8번 페르디도 포모로이 정도가 가장 앞선에 위치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6번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앞으로의 어떤 잠재력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말이지만 이 말이 개인 대염으로 지금 공백이 매우 길어졌다는 그 부분이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장 컨디션을 확인해서 6번과 8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6번 파이니스트 워리어의 기본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공백이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판단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 1등급의 단거리입니다. 직전 대비 거리 변화, 경주 여건의 변화가 눈에 많이 띕니다. 피로가 누적된 10번 킹 오브 글로리가 과연 이번에 어떤 전개 양상 응수를 할지, 오히려 피로를 회복하고 출전하는 마필이 한두가 있죠. 1번 럭키타임입니다. 최근의 경주와 작년 8월 달에 1200m 1등급 거리, 1등급 무대 선입 끈끈한 전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다소니 구절염, 열창 등으로 공백 이후에 출전하지만 이번에 조건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1400m면 모르겠는데 1200m의 1번 게이트,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 8월 9일 입상 시 전개가 나올 것 같은데 최성진 의원, 1번 럭키타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말이 8월 5일 달에 있었던 경주에서 굉장히 깜짝 우승을 하면서 놀라움을 줬던 말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꾸준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공백이 있고 구절염에 대한 그 좀 잦은 발병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훈련 컨디션도 완벽치 않다라는 저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백 극복, 그 다음에 정상 컨디션 되찾는 게 더 중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거리도 내렸고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한 10번 이 킹 오브 글로리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과연 하이페이스 1200m 단거리 어떤 말이 의도적으로 출전을 할 것이고 또한 의지가 강하고 전개가 어떤 말이 가장 좋을지 그 부분을 최성진 위원이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그치 능력 성장세에 2등급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요.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장거리 1800m 혼합 2등급 레이스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12마리 1800m 기본 능력 갖춘 전력들 눈에 띄는 세력들은 많이 보이지만 사실상 압축을 가져가 본다라면 분명히 편성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정리가 돼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 지금 가장 우위가 되어야 될 마필을 7번마 금비랑으로 판단을 합니다. 워낙에 강력한 주폭을 바탕으로 흐름에 관계없이 여유 있는 연투를 이어왔던 전력인데 딱 하나 여름에 좀 고체온증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 공백기 때문에 좀 아쉬웠었지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가져가고 있죠. 직전에 승급전 자체는 너무 좀 무리를 했어요. 발주 자체를 그렇게 받는 것은 뭐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아예 코너 이후에 너무 외선 나오지 말고 좀 참고 탔다라면 앞선에 있었던 나스카 프린스도 잡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김동수 기수가 좀 서둘렀던 것이 아쉬웠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승부자 친구 많이 뛰어줬고요. 호흡이 좋은 마필의 습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돌아온 빅토아르 기수라면 이 마필 이번 편성에서 분명히 능력을 끌어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은 안쪽 3번마 짱콩과 8번마 불멸의 제왕
외곽에 있는 11번마 라이언록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3번마 짱콩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승급전 너무나도 아쉬웠었죠.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마필 자체가 이제 거리적 측면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상대의 전개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어요. 선행권에 나섰습니다. 외선에 덮쳐오는 마필들 때문에 앞선에서는 페네트로가 옆에 있었던 마필들 컴플리트 수입이 딱 갇혀서 이 중간권에서 직선까지 그냥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짱콩 자체는 힘쓰는 구간 자체를 포인트 전혀 잡지를 못했었죠. 이번에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때보다는 느린 페이스의 마필들이 즐비하고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짱콩으로선 좀 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8번마 불멸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양털 빰둘레를 착용을 나서부터 결정력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모래의 반응도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죠. 직전의 경주는 흔들리면서 발주가 늦어버렸어요. 그 출발 실패 자체가 부진의 원인이었던 만큼 정상적인 발주라면 변화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기대보다는 아쉬웠던 11번마 라이언록이 직전 2000m에서도 아쉬운 3위, 그 이전 1800m에서 아쉬운 3위를 구가했지만 공백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관골리와 호흡기가 좋아지면서 상태는 완연하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1800 거리에서만큼은 어떤 전개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직전 승급전 강한 상대팀에서 그래도 잘 싸웠다. 편성 잘 만난 승급전 잘 마친 7번마 금비랑을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을 가져가셔야 하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명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금비랑의 선전 먼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금비랑 직전이 매우 아쉬웠어요. 자, 그리고 3번 짱콩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세력은 아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내용 자체가 너무 꼬여버렸던 전개 때문이었다. 압박 세력들이 너무 많았죠. 마치 짱콩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이었던 것처럼 짱콩이 거기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만회 가능하겠고요. 저는 12번 문학조이 한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학조이가 역시 장거리 도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전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2등급 승급 전까지 보여줘 왔었던 스피드와 추임력 그리고 선임력까지 선행선임력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전력으로 꾸준하게 띄워줄 수 있다라는 그 근성도 있는 말이거든요. 최근에 너무 빠른 흐름 때문에 고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2번 문학조이 어떻게 보세요? 기본 잠재력을 데뷔 초부터 높게 평가했던 세력은 맞습니다만 최근에 농협중앙회장배는 충돌 피해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직전은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우선 이번 구도가 1800 구도라는 점은 더군다나 불리한 외곽으로 빠져 있다는 점은 상당히 조금 이 마필에게 악재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금비랑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3번마 짱콩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짱콩과 문학주의 두 마필의 비교, 능력 비교, 전개 비교 모든 조건을 비교해봐도 저는 짱콩이 문학조기는 이길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여타에 이제 그 복병을 가져갈 수 있는 세력은 말씀드려도 두 마필의 비교에서는 짱콩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백동희 위원과 의견이 굉장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순서까지 완전히 일치합니다. 저도 직전 경주 외곽 전개에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금비랑을 중심마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직전 선행 강탈당했던 아쉬움, 짱콩, 또 불멸의 제왕, 출발 실패했지만 정상 출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마지막으로 11번 라이어록도 직전에 좀 서두르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선입 전개 후에 창고 한 발이라면 또 뒷심발이까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라이언록까지 모든 순서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왠지 두 위원이 찰떡궁합이네요. 백동일 위원과 최성진 위원. 10경주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11번 라이언록이 대통령에도 출전했던 말이고 직전 경주 57회 부중에서 2000m 장거리 막판에 좀 아쉬운 3착이었죠. 서둘러 출전합니다. 레이팅은 80입니다. 조성범 기수 기용 2kg 감량받았습니다. 승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또 못 뛰면 다음에 또 2등급에서 부중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죠. 7번 금비랑도 충분히 2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5번 KM블루가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말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3.5kg 감량 혜택, 전개도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겠고 이 승급전에 5번 KM블루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이 5번 KM블루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어요. KM블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승급전이라도 절대 무시 못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직전의 경주 자체도 외선에서 이제 11번이었어요. 그냥 가볍게 빠르게 가담한 이후부터 유심히 보시면 상대를 보면서 뜁니다.
최선을 다해서 뛴 것이 아니라 직선에 들어와서도 상대를 보면서 채찍을 대고 그만큼 딱 이길 만큼만 이기고 올라왔어요. 저게 다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KM블루는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복병의 가치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일 꼼꼼히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10경주는요. 직전의 승급전 통안의 머리차 3착 아쉬움을 만회할 7번 금비랑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휴장전 라스트 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협중앙회장과 대선 경주 출전했던 또한 입상했던 말도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에 부진한 면모를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말이 보입니다. 외곽 11번 슈퍼 플로이드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방송 수천 경주 추천드렸던 말이고 농협 대상 경주 진로 막히면서 3착을 했고요. 직전에 1700m 압도적 추입으로 우승을 했죠. 이번에 오히려 이렇게 추입마들은 적정 거리가 1400m로 보입니다. 11번 슈퍼플로이드 우선적으로 강조드리고요. 5번 하바나 찰리가 직전에 농협중앙회전배 대상 경주 깜짝 입상을 하면서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당시 전개가 외곽으로 꼬이면서도 막판에 추입으로 입상을 했죠. 하지만 5번 하바나 찰리는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두 장악에도 가능한 선두 선입형 마필이죠. 5번 하바나 찰리 당연히 일반 편성 경쟁력 있고요. 6번 하와이 보스가 최근에 공백 이후 체중이 회복되면서 직전에 복귀전에서 변화된 면모를 보였습니다. 당시 고개 들고 늑발을 모래 맞았음에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에 변화의 징후를 보였고요. 이번에 실전 변화 가능한 6번 하와이 보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3번 스피드 위너도 연승의 상승세, 연투의 상승세,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3번 스피드 위너까지 말씀드립니다. 결국 1호 라스트 11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종반 한발 월등한 결정력을 겸비한 11번 슈퍼플로이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미안케아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선전 저 역시도 기원하고 있고 11번 슈퍼플레이드 나머지 마필도 다 좋게 선전을 합니다. 슈퍼플레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배 기수가 기승했을 때부터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최근에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는 조자료 기수로 당일 교체가 된 상황이었어요. 교체가 된 기수가 저만큼의 능력을 끌어냈다는 것은 말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겠죠. 나머지 마필 다 동의하고 4번마 클리너 피어로만 짧게만 여쭤볼게요. 제차 탈락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계속해서 마필 주폭은 살아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던 가운데 힘 자체는 최근 대비 분명히 여유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11번 슈퍼플루이드나 하바나 찰리 그 틈을 함께 운수할 수 있는 복병권의 세력으로서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는데 4번 클리너 피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약간 6번 하와이 보스와 동일 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뚜렷한 실전 변화를 징후를 보였던 말이긴 한데 저는 이제 복병 전력으로 6번 하와이 보스가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4번 클리너 피어로는 차후 편성에서 노림수를 두고 싶습니다. 네, 저는 민병철 위원의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슈퍼플루이드보다 5번 하바나 찰리 쪽에 좀 더 점수를 준다라는 부분이 차이겠죠. 하바나 찰리는 직전 강편성이죠. 거기서 당일 기수 교체였어요.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추입으로 선행 나갔었던 말입니다.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자, 이번에 어떠한 전기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하바나 찰리 쪽에 우선 점수를 주면서 3번 스피드 위너에 11번 슈퍼플루이드 그리고 복병 6번 하와이 보스까지 민병철 위원의 의견과 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심마 역시나 김재훈 위원처럼 5번 하바나 찰리 빠른 말 없는 이런 편성에서는 너무 쉽게 선행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5번 하바나 찰리의 선행 버티기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11번 슈퍼플루이드의 뛰어난 추입력 또 3번 스피드 위너까지도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9번 듀스 인디크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빠른 말 별로 없는 이런 편성에서만 뛸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합니다. 선의권에서 자리를 잘 잡았을 때 11월 10일 경주처럼 그럴 땐 그래도 버텨줄 가능성 복병으로 한번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희망 고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제가 이 듀스 인디크를 기억하는 게 이세마 시절에 이말이 이세마 시절에 연말에 입상했던 그 기억. 그때 짜릿한 어떤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말인데 이후에 부상 병력도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의 징후를 보이지 못합니다. 이번 편성 강합니다. 아무래도 좀 더 컨디션 회복된 이후에 9번 듀스 인디크는 논할 가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네, 1월 라스트 11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압도적 추입 11번
슈퍼플루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설 연휴 전 마지막 일요 경마 숨가쁘게 달려왔고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저희는 항상 당일 마음을 졸이며 또한 최선을 현장에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설날은 절기상 입추와 동일한 날에 펼쳐지네요.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번 설 연휴 때요,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2주 후에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